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아들이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사생이들아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네.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 또 엔터볼 피울 때 밑에 숯, 그 냄새. 경찰은 초동 수사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수사에서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가족 몸에서 수면제가 포함된 약물이 검출됐고 귀중품이 사라진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달여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자, 이 기자, 보통 우리가 사건 기사를 다룰 때 추석 연휴에 또 온 가족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맡게 되면은 생활고 보통 그런 걸 딱 일단 기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막 있었는데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망한 40대 어머니는 거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옆에는 흉기가 놓여 있었고 이 10대 딸은 그 방에 숨져 있었는데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깬 중2 아들이 발견하고 이후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또 집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까지 나서 이 아들 역시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백 변호사님, 네. 그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이게 극단적 선택인 것 같다. 일단 발견 당시에 이 40대 여성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옆에 흉기가 놓여져 있었고요. 또 다른 목이 졸린 흔적하고 타박상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강력 범죄라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범행을 해야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 40대 여성이 남편하고 이혼한 뒤에 홀로인 남매를 키우면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었다는 그런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은 초기에는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지만 그래도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검과 함께 수사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진 채 발견되기 2달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약간 좀 생활고를 비관한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몰라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부검을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공통적으로 엄마와 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된 겁니다. 사실 좀 미심쩍은 부분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집에 있던 귀금속도 사라졌고요. 휴대전화는 다른 집안에서 숨졌는데 바깥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엄마는 몸에 상처가 있고 딸은 또 목이 졸린 그런 흔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이는 질식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식사였다는 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지만 수면제가 동일한 수면제가 나왔어? 그럼 조금 더 이상해지는 거죠. 자, 교수님, 이쯤에서 좀 분석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타이밍을 바로 추석 연휴로 잡았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흉기가 찔린 자국인데 그 흉기가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연탄 피울 때 그 숯 냄새가 아주 코를 찔렀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어떤 생활고를 비관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이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둘 다 직접적인 사인이 바로 질식사라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목을 갖다 졸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러면 누군가가 또 제3의 인물이 이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극단적 선택을 가장한 살인 의도를 가진 아주 질이 나쁜 계획범죄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뜻밖의 용의자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야, 이 진짜 정말 뜻밖의 용의자인데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하고 왕래가 좀 잦았던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일단 이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음료수를 들고
아, 모녀 집을 찾아갔는데 이 음료수를 마신 이 모녀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음료를 줬지 난 수면제 안 줬어라고 보통 대답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여성, 이웃집 여성이 수면제, 이 같은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예. 근데 아들도 음료를 마셨거든요. 그럼 아들이 무려 14시간을 잠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들은 어찌 보면 거기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이웃 여성이 음료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결국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답니까? 이 기자. 일단 이 용의자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기를 진술한 바는 없습니다. 음료를 건넨 건 맞지만 수면제는 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경찰은 이 여성이 음료에 미리 약물을 탄 뒤에 이 정신이 혼미해진 모녀를 살해하고 600만 원에 이르는 이 귀금속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도 있고 이 여성이 자 그리고 뭔가 뭐 음료를 건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정황상 뭐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 뭐 일단은 이제 부인을 하고 보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자기 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동일 성분의 바로 이 수면제가 그 두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갑자기 뭐 수면제가 공중을 날아서 그걸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사라진 기금속이라든가 또는 그 딸의 그 휴대전화가 바깥에서 발견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 변호사님, 이 귀금속 사라진 거 이거 빨리 찾아야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발견이 되면 강도살인으로 범죄가 바뀝니다. 단순 살인에서 형량도 무거울 뿐더러 또 그게 범행의 동기 자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가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